여러분, 혹시 이런 밤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마음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내 곁에 있었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몸이 전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의 침묵을 그 무게를 아직도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 이후로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으셨을 겁니다. 내가 너무 늙은 걸까? 이제는 포기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뭔가 더 강한 방법을 써야 하는 걸까? 악국에서 파는 것들, 인터넷에서 본 기구들, 병원, 주사까지 별별 방법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모든 질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혈관은 제대로 살아있습니까?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그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몸 구석구석을 특히 가장 먼 곳까지 막힘없이 흘러가고 있느냐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아직 모르고 계신 결정적인 사실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남성의 혈력 저항하는 성기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온몸을 흐르는 순환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의학 박사 베타인 의사입니다. 지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는 남성 갱년기와 성기능 회복을 전문으로 진료해 왔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중장년 남성분들의 순환 기능 저하와 발기력 악화에 관한 임상 연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수천 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직접 진료하면서 저는 하나의 명확한 공통점을 반복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발기부전을 호소하며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남성분들 대부분이 실제로는 음경혈류를 포함한 전신 순환 자체가 저하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제 길을 따라 제대로 흐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기 하나만 단단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30년의 임상 경험 끝에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명확한 방법을 정리해냈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세 곳의 핵심 바이패스 오법입니다. 이 방법을 정확하게 따라하신다면 빠르면 1주, 늦어도 2주 안에 몸이 달라지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의 성기능은 겉에서 보면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정교하게 맞물려 작동하는 순환 구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발기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확히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갖춰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혈류입니다. 심장에서 출발한 혈액이 대동맥을 지나 복부 대동맥을 거쳐 음경동맥으로 이동하고 최종적으로 음경해면체 깊숙이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단순히 혈액이 그 지점에 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양이 충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도관에서 물이 졸졸 흐르면 아무리 수도꼭지를 세게 틀어도 물살이 살아나지 않는 것과 완전히 같은 이치입니다. 두 번째는 정밀한 신경 전달입니다. 뇌에서 발생한 신호가 척추를 타고 내려와 골반을 통과해 음경까지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 신호의 경로 중 어느 한 지점이라도 약해지거나 막히게 되면 발기 신호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혈관의 탄력입니다.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아무리 많은 혈액이 흘러도 음경에 도달한 혈액을 붙잡아 둘 수가 없습니다. 오래되어 탄성을 잃어버린 풍선에 아무리 바람을 불어넣어도 부풀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함께 갖춰져야 비로소 단단하고 안정적인 발기가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60세를 넘어서면서 대부분의 남성들은 혈관이 점점 굳어가고 혈류량은 줄어들며 신경 전달 또한 서서히 약해집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세 가지 변화가 따로따로 오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함께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여전히 성기 하나에만 집중하는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기에 직접 약을 바르거나 그 주변만 자극하면서 몸이 변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숲 전체를 보지 못한 채 나무 한 그루만 붙잡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진짜 봐야 할 것은 음경으로 향하는 혈류의 전체 흐름입니다. 심장에서 출발한 혈액은 대동맥을 지나 복부 대동맥으로 내려가고 서해부와 대퇴부를 차례로 거쳐 마침내 음경에 도달합니다. 이 길고 복잡한 흐름 속에서 핵심이 되는 몇 군데만 제대로 관리해도 음경혈류는 놀라울 만큼 빠르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핵심 부위가 정확히 어디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부위는 하복부입니다. 이 부위의 중요성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복부는 음경으로 향하는 혈류를 결정하는 관문과도 같은 곳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복부와 말초 부위의 체온이 낮아지면 말초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류가 최대 30에서 5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음경으로 향하는 혈액에도 정확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심장에서 나온 혈액은 가장 먼저 복부를 통과합니다. 복부 대동맥에서 여러 갈래로 나뉘어 각 장기로 공급되는데 내음경 동맥 역시 복부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복부가 차갑거나 긴장되어 있으면 우리 몸은 내부 장기를 먼저 보호하기 위해 복부 혈관을 수축시키고 음경혈류는 우선순위에서 귀로 밀려나게 됩니다. 실제 임상 데이터에서도 복부 온도가 단 1도만 낮아져도 음경혈류가 20에서 40%까지 감소하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 수치는 발기가 시작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 혈류 기준선조차 넘지 못하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성기에 아무리 약을 바르고 자극을 주어도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수도봉관에서 물이 막혀 있는데 수도꼭지만 계속 돌리고 있는 것과 완전히 같은 상황입니다. 제 환자 중에 67세의 박정수님이 계셨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아침에 반응이 완전히 사라졌고 자신감도 크게 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진찰을 해보니 하복부가 매우 차갑고 심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밤에 배를 드러내고 주무시거나 에어컨을 강하게 트는 오래된 습관이 원인이었습니다. 저는 하복부 온열파스 의법을 권해드렸고 3주 후 재진료에서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오랜만에 예전의 느낌이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순환에이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작동한 결과입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반드시 온열파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쿨파스는 혈관을 더욱 수축시키기 때문에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온열파스를 붙이면 5에서 10분 이내에 국소혈류가 약 20% 증가하고 20분이 지나면 30에서 40%까지 늘어납니다. 붙이는 위치는 배꼽과 음모선 사이 손가락 두세 마디 아래 하복부 중앙입니다. 이 지점이 바로 내음경 동맥의 시작 부위이기 때문에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혈류 증가 효과가 나타납니다. 위치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효과는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사용 시간은 20분에서 40분이며 저녁 시간에 누운 자세로 시행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만 고혈압이나 피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시간을 줄이고 패치 테스트를 먼저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핵심 부위는 음경동맥의 관문 서해부입니다. 흔히 사타구니가 접히는 지점이라고도 하시죠. 허벅지와 아랫배가 만나는 이 부위는 대퇴맥이 흐르는 중요한 통로로 음경으로 향하는 혈류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핵심 경로입니다. 대퇴맥은 심장에서 내려오는 굵은 혈관 중 하나로 이곳에서 음경동맥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서해부의 상태가 곧 음경혈류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바로 근막입니다. 근막은 근육을 감싸는 막인데 이 부위에 근막이 경직되면 그 안쪽을 지나는 혈관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고무줄로 팔에 세게 조이면 혈액순환이 막히는 것과 완전히 같은 원리입니다. 특히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은 서해부가 계속 접힌 자세로 유지되면서 근막이 만성적으로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실제 임상 데이터에서도 서해부 근막이 굳어있는 사람과 이완된 사람 사이에 음경혈류량 차이가 평균 20에서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66세의 이승철님은 꾸준히 운동도 하고 수면도 충분히 취하고 있는데 전혀 반응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심장 검사 모두 정상범위였습니다. 하지만 서해부를 확인해 보니 극도로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스트레칭 없이 오랜 시간 앉아서 일하셨고 무거운 하체 운동이 오히려 서해부를 더욱 굳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파스오법과 함께 서해부 이완을 지도해드렸고 2주 후 예전의 느낌이 돌아왔다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운동을 하고 있는데도 효과가 없냐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해부는 하복부와 달리 오널파스뿐 아니라 쿨파스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위는 피부가 얇고 예민하기 때문에 강한 열 자극보다는 적절한 자극이 근막 이완에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단, 캡사이신 성분이 포함된 파스는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성기와 가까운 부위이기 때문에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붙이는 위치는 사타구이 주름선을 따라 허벅지 쪽 바깥 방향입니다. 절대로 성기 방향으로 붙이지 마십시오. 사용 시간은 20에서 30분이 적당하며 저녁, 목욕 후가 가장 좋습니다. 밤시 이후에는 속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그 시간 이후에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핵심 부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청골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놀라시는 부위가 바로 이곳입니다. 청골은 척추의 맨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는 뼈로 흔히 엉치뼈라고도 부릅니다. 이 청골 주변에서 시작되는 신경들은 남성의 발기와 사정 그리고 골반 전반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신경들은 부교감 신경 계통에 속해 있습니다. 부교감 신경은 신체를 이완시키고 회복을 촉진하는 신경입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혈관은 자연스럽게 확장되며 성적 반응도 함께 좋아집니다. 반대로 교감 신경이 지나치게 우세해지면 긴장과 스트레스 상태가 지속되고 혈관은 수축되며 발기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발기 부전으로 고민하고 계신 많은 60대 이상 남성분들은 부교감 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교감 신경이 켜진 채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 지속되는 불안감, 오래된 수면 부족이 그 주된 원인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청골 주변을 따뜻하게 해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먼저 신경이 이완되면서 부교감 신경이 자연스럽게 되살아납니다. 그 결과 골반 근육이 풀리고 음경 주변으로 향하는 혈류가 막힘없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혈관을 지배하는 신경도 이완되어 혈관이 확장되고 신경 신호 전달 역시 훨씬 원활해집니다. 제 환자 중 75세의 최병훈님은 은퇴하신 후 낮에는 그나마 괜찮지만 밤이 되면 몸 전체가 굳어버리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부교감 신경 부족 상태였습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수년째 누적되어 있었고 교감 신경이 밤에도 꺼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청골 부위에 오널파스를 권해드렸습니다. 일주일 후 최병훈님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밤에 붙이고 잠들었더니 다음날 아침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되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제가 30년 동안이 연구를 계속해 온 이유입니다. 청골에는 반드시 오널파스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 부위는 신경이 밀집되어 있어 따뜻한 자극이 신경 이완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쿨파스는 오히려 신경을 자극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위치는 척추 끝 아래, 허리 아랫부분 중앙에 살짝 움푹 들어간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30분부터 시작하시고 몸이 익숙해지면 45분에서 60분까지 늘려가셔도 됩니다. 가능하면 밤 10시 전후 주무시기 전에 붙이세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의 변화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일주일 이내에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의 반응과 전반적인 자신감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세 곳의 핵심 부위를 모두 이해하셨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언제 파스를 붙이느냐에 따라 같은 방법이라도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장 효과적인 4가지 타이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녁 목욕 직후입니다.
목욕을 마친 직후에는 온몸이 가장 따뜻한 상태이며 혈관도 자연스럽게 확장되어 있습니다. 이때 물기를 가볍게 닦고 피부가 아직 약간 축축한 상태에서 파스를 붙이면 성분의 흡수와 반응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둘째, 잠들기 약 1시간 전입니다. 이 시간대는 신체가 서서히 이완 모드로 전환되는 시점으로 특히 청골파스가 그 효과를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밤새 이완이 유지되면서 다음날 아침의 반응성이 뚜렷하게 달라집니다. 셋째, 관계 하루 전 또는 당일입니다. 하루 전에 붙이는 파스는 혈관을 넓히고 근막을 이완시켜 전반적인 반응성을 높여주고 당일 두세 시간 전에 붙이는 파스는 혈류를 빠르게 끌어올려 초기 반응을 직접적으로 돕습니다. 넷째, 가벼운 걷기 운동 이후입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걷고 난 뒤 파스를 붙이면 이미 상승해 있는 혈류 위에 추가적인 자극이 더해져 효과가 2배 이상으로 커집니다. 가장 이상적인 기본 루틴은 이렇습니다. 저녁 샤워 후 하복부 파스를 20분에서 40분 붙이고 이어서 설부 파스를 20분에서 30분 붙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 3, 4회 정도 자기 전에 청골 파스를 30분에서 60분 추가해 보세요. 매일 하기가 어렵다면 최소 주 3회 그리고 꾸준히 3개월만 이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번원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주의 사항도 꼭 기억해 두세요. 성기와 고환 주변에는 절대로 붙이지 마십시오. 서해부 근처에는 캡사이신 파스 사용이 절대 금지입니다. 온열 파스나 쿨파스만 사용하세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시간을 줄여서 시작하시고 혈압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피부 질환이나 당뇨성 신경병증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짧은 시간부터 시작해 피부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남성의 활력은 약 하나로 단번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혈류와 신경 그리고 근육의 연결이 함께 회복될 때 비로소 몸은 달라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3곳의 파스호법은 그 연결을 다시 살려주는 방법입니다. 거창한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값비싼 약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밤 파스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작은 습관이 꾸준히 반복되면 몸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한의학 박사 배다인 의사였습니다. 여러분의 회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노년이 지혜롭고 활기차게 빛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